이 시기에 제일 싫어하고 제일 잘못된 얘기라고 한다면 1위를 뽑으면 뭔지 아세요?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산모에서 저는 이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 즉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누가 고3 때 3월 모의고사 이후에 공부하고 재수 기숙학원에서 종합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왜 공부를 하겠습니까? 전혀 잘못된 얘기고요. 그거 그냥 한 귀로 흘려 듣고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안녕하세요, 민준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먼저 3월 모의고사 고3, 고2, 고1 시험 본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했다고 응원 드리고 싶고요. 지금 3월 모의고사 이후에 현재 시간이 6시가 넘었어요. 네, 이제 딱 끝나서 다들 쉬고 있을 텐데 이게 쉬는 것 같지 않을 거야.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된 분위기가 있어서 야, 이거 3월 모의고사 이후에 뭐 입시를 포기해야 되는 건지 뭐 인생을 포기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조금씩 하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마인드 조금 잡아드리기 위해서 3월 모의고사 이후에 꼭 해야 되는 행동 강령 5가지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경험과 입시 전략을 더해서 천천히 이야기 드릴 테니까 여유를 두고 천천히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5가지를 이야기 드리기 전에 사실은 3월 모의고사 이후에 등급대별로 사실은 조금씩은 전략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1등급 대 같은 경우에는 뭐 킬러 문항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나의 오답 노트를 정리 이후에 이제 고득점으로 더 가기 위한 이런 발판들을 만들어야 되고, 뭐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기본 개념이 아직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 정리를 먼저 해야 된다, 뭐 이런 간단한 이야기부터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등급은 다 뒤로 하고요. 공통적인 상황에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편하게, 그리고 오늘 쉬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영상을 학부모님께서 보신다면 이걸 아이에게도 같이 링크를 공유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모의고사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 강령 첫 번째로 제가 정리한 건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 약점이라고 하면 저 약점이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이제 틀린 오답이 있잖아요. 그럼 오답에 대해서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 이렇게 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쭉 한번 과정을 살펴보고,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를 꼭 한번 시간이 걸려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점수가 좀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틀린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거 언제 다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꼭 시간을 많이 내서 30분, 1시간, 뭐 하루가 걸리더라도 이거를 한 학생들과 안 한 학생들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하다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이걸 오답을 쓴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내가 왜 그렇게 썼는지 그러한 이유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나의 약점을 찾고 나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앞으로의 어떤 플랜들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수능에 대한 이야기여서 제가 공통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자, 반드시 두 번째는 마인드를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제가 3월 모의고사나 수능 때 특히 이 시기에 제일 싫어하고 제일 잘못된 얘기라고 한다면 그 1위를 뽑으면 뭔지 아세요? 1위?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이다. 산모에서 모든 게 결정난다. 네. 산모 잘 보면 수능도 잘 본다. 저는 이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 즉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고3 때 3월 모의고사 이후에 공부하고 재수 기숙학원에서 종합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왜 공부를 하겠습니까? 전혀 잘못된 얘기고요. 그거 그냥 한 귀로 흘려 듣고, 제 생각에는 그냥 산모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뭐 이야기를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산모가 수능만큼 그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절대 산모가 절대적인 값은 아니다. 자, 그래서 괜히 산모 결과에 잘 봤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또 못 봤다고 해서 괜히 불안해하거나 뭐 포기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오히려 좋아, 내가 지금부터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한번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정립해보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마인드 정립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세 번째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3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수시와 정시에 대한 전략은 조금 뒤로 미루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반대예요. 산모부터 수시와 정시 좀 더 디테일하게 전략 세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은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는 좀 더 둥글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 3월 모의사를 잘 봤으면 나는 정시로야. 뭐 3월 모의사를 못 본 친구들은 아유 나는 정시는 끝났으니까 이제 수시에 집중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아까 얘기한 산모는 이제 수능까지 끝이다. 수능과 똑같은 점수다. 이렇게 한 거랑 얘기가 뭐가 달라? 네,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점수가 높아져선 친구들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수시와 정시에 대한 전략, 뭐 내가 내신 위주로 갈 건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집중을 할 건지 수시 실기 위주로 갈 건지 아니면 내가 정시러니까 수능과 정시 실기에 집중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너무 디테일한 전략은 6월 모의고사 전후로 좀 더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우리 학부모님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이가 엄마 나 오늘부터 수시러야. 오히려 3월부터 난 정시러에 집중할 거야. 물론 이런 건 있어요. 1, 2학년 때 전혀 내신 관리가 안 된 친구들 나는 원래부터 정시에 집중했어. 이런 학생들이라면 조금 그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결과에 맞춰서 나는 이미 정시는 포기하고 나는 이제 수시에 그냥 다 올인. 이런 전략은 조금 위험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시와 정시에 대한 전략은 조금 더 뒤로 미루자. 정말 빠르게 하겠다면 한 5월까지는 조금 보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본 다음에 결정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수시와 정시에 대한 전략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번째는 좀 더 디테일한 전략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 네 번째, 지난해 입결을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하라고 한다면 그냥 이 정도 등급에 들어갔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디테일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점 점수 때 합격했고 컷은 몇 점이었으며 내가 실기를 이 정도 했을 때 들어가겠구나 못 가겠구나라는 걸 숫자로서 명확한 데이터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숭실대는 5등급에 들어가고요 한체대는 뭐 3, 4등급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3월 모의고사에 대한 가채점을 좀 명확하게 해보고 지원이라는 합격 예측 플랫폼이 또 우리 3월 모의고사 위에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걸 활용해봐도 좋고요. 아니면 현재 최대 입시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산모 이후에 여러분들의 점수를 가지고 혹은 등급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작년 입결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비는 어떻게 되는지 컷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수 상황과 실기 상황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겠구나 못하겠구나 이 대학을 목표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기준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뭐예요? 막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러한 데이터가 사실 모든 학원에 있는 건 아니에요. 패스 최대 입시에 가시면 이건 명확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학원 결정 못한 분들이 있다면 패스 최대 입시하고 문을 두드려 봤으면 좋겠고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원장님한테 상담 받으세요. 그럼 데이터 쭉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상담 받아보면 좋겠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들이 입시를 포기하거나 내가 이게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내가 포기해야 되구나 어렵겠구나 그게 더 커졌을 때 그럴 수밖에 없어. 즉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뭔가 내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감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 난 할 수 있어 난 이 대학 갈 수 있어 라는 의지보다 커질 때 내가 이거 입시를 포기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근데 그 생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세요? 정말 현실적인 여러분들의 목표가 잡혔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이거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이거 첫 번째 스테이지 왕 요거 조금만 해보면 이길 수 있겠는데? 게임이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만들려면 정확한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번째 행동 강요로 이야기 드린 게 뭐다? 지난해 2025학년도에 대한 입결을 명확하게 파악해보고 그 기준으로 나의 목표의식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라 정도로 제가 네 번째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정말 다섯 번째 뭐가 나올까 굉장히 또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허무할 수도 있는데 제가 다섯 번째는요. 이제는 실기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최대 입시예요. 최대 입시라는 건 뭐예요? 실기고사를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수능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기 준비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특히 고3의 기준에서
실기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학원을 좀 늦게 보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학원을 보내는 만큼 그 시간만큼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 안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나는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를 거야. 그러니까 학원 갈 시간에 내가 공부해야지. 근데 이 생각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다? 내가 시간을 확보하면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10시간 공부한 친구들이 무조건 성적이 잘 나오고 1시간 공부한 친구 성적이 안 나올까? 효율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5번째, 이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5번째 뭐예요? 실기를 어쨌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뺀 나머지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너무 성적이 안 나와서 아직까지 부담스럽다. 이러면 적어도 주 1회 정도는 무조건 실기를 하셔라 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 와중에 좀 기능 실기도 같이 좀 겸비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나는 성적이 어느 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냥 주 2회, 주 3회 이상 적절하게 실기까지 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토요일 때부터 최대 입시 토크 콘서트를 합니다. 전국 10개 지역에서 채토콘을 하는데 작년 입결에 대해서 막 보여드리고 강연을 할 거예요. 혹시라도 이 영상 보는데 아직 채토콘 강연 신청 안 하신 분도 있으면 제가 고정 댓글란에다가 채토콘 신청 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성적도 오른 것도 있지만 실기를 애들이 너무 잘해요. 뭐 이런 거 얘들이 있잖아. 뭐 성적이 대학을 결정하고 뭐 실기가 뭐 합격을 결정한다. 요 얘기도 조금은 이제 약간 개소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뭐냐면 실기 못하면 떨어지고요, 성적 못하면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잘해야. 먼저 성적부터 올리고 내가 실기해야지. 뭐 실기 올리고 성적 올려야겠다. 이런 아이들은 별로 없겠지만 특히 내가 성적부터 올리고 실기해야 되겠다. 이거 조금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기도 잘해야 돼. 이해되셨죠? 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은 조금 이해될 수 있어요. 네, 좀 더 공부하고 나중에 실기했다. 근데 고3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실기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조금 문제 있습니다. 적어도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실기 진행 여부도 언제부터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볼 텐데요. 가급적이면 빠르게 이제부터는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모의고사 다 끝났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2026학년도의 첫 단추가 이제 뭐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입시는 정말 길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 괜히 막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희 또 김민중 최대입시 컨설팅에서 또 진행하는 컨설팅도 있으니까 또 신청해 보셔도 좋겠고요. 또 최대입시 학원도 상담 받아보시고, 또 요즘도 학교 체육 선생님들이 또 상담 열심히 또 잘하고 계세요. 또 체육 선생님에게도 이런 입시에 대한 이야기도 진로 말고도 그런 것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과 먼저 대학을 간 선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과도 상담해 보시면서 이 기점을 통해서 포기하는 우리 학생들이 아니라 이 민유쌤 TV를 보는 우리 학부모님과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별 분석 제가 안 나와서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댓글도 봤는데요. 그만큼 제가 더 좋은 영상과 다른 컨텐츠를 여러분과 또 함께 할 거니까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3월 29일부터 창원에서부터 강연 진행되는데 그때 저 보면요 괜히 쭈뼛쭈뼛 괜히 인사할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더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더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